왜 고려시대 석공들은 관촉사 석조미륵 고사립상은 진미륵을 석고람 본존물처럼 아름답게 조성하지 않았을까? 한국 불교 미술사를 관통하는 두 개의 상징적인 이미지가 있다. 하는 경주 토암산 깊은 곳에 자리한 석고람 본존물로 고요하고 완벽한 미래를 통해 신라 고전주의 미학의 정점을 보여주는 숭고한 아름다움의 결정체이다. 다른 하나는 논산의 드넓은 평야를 굽어보는 관촉사 석조미륵 고사립상, 일명 은진미륵으로 고전적 규범을 완전히 벗어난 거대하고 파격적인 모습으로 보는 이를 압도한다. 이 극명한 대조는 한국 미술사의 근원적인 질문을 던진다. 석고람과 같은 지고의 아름다움을 성취했던 땅에서 어째서 후대의 장인들은 이토록 급진적으로 다른 형태의 불상을 조성했을까? 이 질문에 대한 전통적인 해석은 기술의 퇴보라는 시각에 머물러 있었다. 신라의 중앙집권적 통치체제가 붕괴하고 지방호독들이 난립하던 고려 초, 중앙에 세련된 기술이 지방으로 전수되지 못하면서 투박하고 기이한 형태의 불상이 만들어졌다는 설명이다. 즉, 관촉사 미륵은 솜씨 없는 지방 석공이 만든 미숙한 작품이라는 평가였다. 그러나 최근 학계에서는 이러한 시각에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하며 새로운 해석을 내놓고 있다. 특히 단국대학교 정성권 교수를 중심으로 한 연구들은 이 파격적인 양식이 기술적 한계의 산물이 아니라 고려 초라는 격동의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선택된 새로운 시각 언어라고 주장한다. 이 관점에 따르면 관촉사 미륵의 독특한 조형성은 강력한 왕권 확립을 꿈꿨던 고려 제4대 군주 광종의 정치적 이념과 시대 정신이 돌에 아로 새겨진 결과물이다. 제한장 신라의 이상 석고람 석굴의 조화와 완벽성 통일 신라 예술의 최고 걸작으로 꼽히는 석고람은 단순한 불교 석굴이 아니라 8세기 신라인들의 종교적 열망과 건축, 수리, 기하학, 예술 등 당대 지식과 기술이 유기적으로 결합된 종합예술의 정수이다. 석고람의 도성은 신라가 삼국을 통일한 후 정치적, 사회적 안정을 이루고 문화적 자신감이 최고조에 달했던 시기에 이루어졌으며 그 미학적 특징은 이러한 시대적 배경과 깊이 연관되어 있다. 미학적 분석 석고람의 예술적 성취는 무엇보다 본존물에서 집약적으로 나타난다. 본존물은 지극히 자연스러우면서도 숭고한 신성을 동시에 머금은 이상적 사실주의의 극치를 보여준다. 부드럽게 흘러내리는 옷주름, 균형 잡힌 신체 비례, 그리고 내면의 깊은 깨달음이 깃든 고요한 표정은 보는 이로 하여금 종교적 감동과 미적 희열을 느끼게 한다. 이러한 양식은 헬레니즘 문화의 영향을 받은 인도 간다라, 미술이 중국 당나라를 거쳐 신라에 수용되면서 단단한 화강암이라는 재료적 한계를 극복하고 신라 고유의 양식으로 완성된 것이다. 더욱 놀라운 점은 석굴 전체가 치밀한 수학적, 기하학적 계산 위에 구축되었다는 사실이다. 전실첸스의 장방형 공간과 주실루스의 원형 공간, 그리고 돔 형태의 천장은 완벽한 조화를 이룬다. 특히 본존물의 광배는 정면에서 보면 타원이지만 당시 신라인의 평균 신장인 약 160cm 높이에서 올려다볼 때 완벽한 원으로 보이도록 의도적으로 비대칭으로 조각되었다. 이는 단순한 조각을 넘어 관람자의 시점까지 고려한 고도의 광학적, 기하학적 설계가 적용되었음을 의미한다. 이염적 맥락이러한 조화와 완벽의 미학은 8세기 통일신라의 정치적 상황을 그대로 투영한다. 강력한 중앙집권 체제를 확립한 신라는 안정된 국가 운영을 바탕으로 찬란한 문화를 꽃피웠다. 귀족 김대성이 주도한 석고람 창건은 개인의 발언을 넘어선 국가적 사업이었으며 이는 현세의 이상적인 부처의 나라, 즉 불국 토버거도를 구현하려는 신라인들의 염원이 담긴 프로젝트였다. 본존물을 중심으로 11명과는 보살, 10대 제자, 8부중 등의 위계에 따라 질서정연하게 배치된 석굴의 구조는 부처의 깨달음의 순간을 재현함과 동시에 잘 짜인 불교의 세계관과 안정된 신라 사회의 구조를 동시에 상징한다. 결론적으로 석고람의 미학은 단지 아름다움에 그치지 않는다. 그 정교하고 수학적인 완벽성은 성숙하고 자신감 넘치는 중앙집권적 제국의 미학적 언어이다. 석고람의 질서와 조화는 국가가 추구했던 이상적인 통치 질서와 영광을 시각적으로 구현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안정되고 질서 잡힌 국가는 안정과 질서를 찬미하는 예술을 낳는다. 이처럼 신라의 미학은 이후 등장할 고려의 파격적인 미학과 비교할 수 있는 중요한 기준점을 제공한다. 제가 이 불상 진짜 좋아하거든요. 멋지지 않습니까? 일단 스케일이 좀 돼야 돼. 제도장 고려의 충격, 관촉사 미륵의 힘과 현종감 신라의 고전적 미학에 익숙한 이에게 논산 관촉사 석조미륵 고사리상은 그야말로 충격으로 다가온다. 이 거대한 석불은 석고람 본존물의 연장선상에 있는 점진적 변화가 아니라 조형 언어의 완전한 단절이자 혁명기 때문이다. 기엔 통일신라의 이상미리시앙매와는 전혀 다른 파격적이고 대범한 미적 감각을 통해 새로운 시대의 도래를 선언한다. 시각적 및 형태적 분석 관촉사 미륵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그 압도적인 규모이다. 전체 높이 18.1m에 달하는 이 불상은 한국에 현존하는 옛 석불 중 가장 거대하다. 이 엄청난 크기는 고요한 명상을 유도하기보다는 보는 이를 심리적으로 압도하고 외경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해 고안된 장치이다. 이러한 규모의 효과는 의도적으로 왜곡된 신체 비례를 통해 극대화된다. 사실적인 인체 묘사를 완전히 포기한 이 불상은 거대한 머리와 육중한 손, 기둥과 같은 몸체 등 비현실적인 비례를 보여준다.
기은 사실주의에서 벗어나 원초적인 힘과 표현성을 극대화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즉, 불상의 조형적 목표가 아름다운 재현이 아니라 강력한 현존감의 창출에 있었음을 명백히 보여준다. 세부적인 도상 역시 독특하다. 높고 네모난 이중의 보게바가는 이전 시대의 불상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파격적인 형태이다. 크고 위압적인 이목구비, 단순하고 도식적으로 처리된 옷주름, 그리고 한 손에 연꽃가지를 든 모습 등은 정형화된 불교, 도상에서 벗어나 토속적이고 독창적인 양식을 창조해냈음을 보여준다. 미륵보살로서의 정체성이 불상을 이해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열쇠는 바로 미륵보살 미르 보사아이라는 정체성이다. 미륵은 석가모니가 열반한 후 56억 7천만 년이 지나 세상에 내려와 모든 중생을 구원한다는 미래의 부처, 즉 메시아적 존재이다. 혼란과 격변의 시대의 민중들은 구세주로서의 미륵 강림을 간절히 염원했으며 따라서 관촉사 불상이 미륵으로 조성되었다는 점은 그 종교적, 정치적 기능을 이해하는 데 결정적인 단서를 제공한다. 결국 관촉사 미륵의 기이함 혹은 불균형은 의도적으로 조작된 힘의 미학이야. 기은 시각적 조화보다 심미적 충격을 우선시하는 미학적 선택이었다. 이 불상은 아름다운 예술품으로서 감상되는 대상이 아니라 압도적인 존재감으로서 체험되는 대상인 것이다. 따라서 이 불상에 대한 평가는 그 형태의 미춤의 저를 따지는 뒤평에서 벗어나 그 강력한 효과가 무엇을 위해, 누구를 위해 고안되었는지를 묻는 역사적 탐구로 전환되어야 한다. 제세장 퇴보 신화의 해체 기술이 아닌 의지의 문제. 오랫동안 관촉사 미륵을 비롯한 고려의 거석불들은 기술이 퇴보하여 만들어진 조악한 불상이라는 평가를 받아왔다. 이러한 시각은 석굴암으로 대표되는 신라의 세련된 미적 기준을 고려 미술에 시대착오적으로 적용한 결과물이다. 미술사학자 이용준이 지적했듯이 서로 다른 시대적, 미학적 목표를 가진 석굴암과 관촉사 미륵을 동일한 잣대로 비교하여 기술의 우열을 논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잘못된 접근이다. 관촉 조형은 기술의 부재가 아니라 새로운 시대를 열고자 했던 강력한 의지의 소산이었다. 진보된 기술력의 증거 관촉사 미륵의 제작 과정은 오히려 당대 최고의 기술력이 집약되었음을 증명한다. 첫째, 공학적, 물류적 성취가 놀랍다. 불상의 상체에 사용된 거대한 돌은 논산 연산면의 채석장에서 가져온 것이야. 18m가 넘는 거대한 석재들을 채석하고 운반하며 여러 단으로 나누어 쌓아올리는 과정은 고도의 공학 기술과 대규모 인력을 동원할 수 있는 조직적 역량이 없이는 불가능하다. 저설에 따르면 흙을 쌓아 경사로를 만들어 불상을 조립했다고 전해진대. 이는 거석 기념물을 축조하는 보편적인 고대 공법으로 그 자체로 정교한 토목 기술을 방증한다. 이는 미숙한 지방 장인의 작업이 아니라 국가적 역량이 투입된 대규모 프로젝트였음을 시사한다. 둘째, 세부 표현에서 드러나는 정교함이다. 특히 불상의 눈은 단순히 검은 칠을 한 것이 아니라 화강암 안구를 파내고 그 안에 별도의 검은 전파남을 조각하여 정교하게 끼워넣는 상감 기법으로 제작되었다. 이는 영구적인 효과와 생동감을 추구한 고도의 정밀 가공 기술로 조악하고 솜씨 없는 장인의 작품이라는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강력한 증거이다. 중요한 부분에는 이처럼 최고의 기술을 아낌없이 사용한 것이다. 셋째, 단단한 화강암을 다루는 석공 실공 기술의 숙련도이다. 이토록 거대한 규모로 화강암을 자유자재로 다루어 기념비적인 조형물을 만들어냈다는 사실 자체가 신라로부터 계승되고 발전된 석조 기술의 높은 수준을 보여준다. 장인의 위상 변화와 기술의 재편 신라 시대의 장인들은 중앙관청에 소속되어 국가의 통제 아래에 활동했을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고려 초에는 지방 호족들이 독자적인 후원자로 부상하면서 각 지역의 특색을 반영한 다양한 지방 양식이 발달했다. 광종이 추진한 관촉사 불상 조성은 이런 분산된 예술 후원 체계를 다시금 국가 주도로 강력하게 재편하는 과정이었다. 여기에 동원된 장인들은 단순히 지방색을 표현한 것이 아니라 명확한 이념적 목표를 가진 국가 프로젝트의 수행자였던 것이다. 신라에서 고려로의 전환은 기술의 상실이 아니라 기술의 근본적인 목적 변경으로 이해해야 한다. 석굴암을 만든 신라 장인의 목표가 형태의 신성한 완벽성을 구현하는 것이었다면 관촉사 프로젝트에 참여한 고려 장인의 목표는 규모를 통한 심리적 충격을 극대화하는 것이었다. 즉, 아름다운 불상을 어떻게 만들까가 아니라 보는 이를 압도할 만큼 거대한 불상을 어떻게 세울까가 당면 과제였다. 이를 위해 기술의 우선순위는 정교한 단일 암석 조각 신라에서 거대한 다중 암석 글록의 공학적 축조 고려로 전환되었다. 고려의 장인들은 이 새로운 공학적 도전에 성공적으로 응답했으며 이는 기술의 퇴보가 아닌 새로운 이념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한 기술의 다각화와 적응을 의미한다. 따라서 관촉사 미륵은 고 제내장 황제의 세부처 광종의 정치적 도상학 관촉사 석조미륵 고사리상의 파격적인 양식은 고려 초기의 폭풍과 같던 정치적 격변, 특히 제4대 군주 광종광동이 추진했던 강력한 왕권당화 정책과 분리하여 생각할 수 없다. 이 불상은 단순한 종교적 조형물을 넘어 광종의 정치적 야망과 철학이 담긴 돌로 만든 선언문이었다.
4.2. 시대적 배경 벼랑 끝에 선 왕국골은 건국 초기부터 심각한 정치적 불안에 시달렸다. 태조 왕건이 건국 과정에서 전국의 강력한 지방 호족 하오조 세력과 연합하여 세운 나라였기에 왕건은 본질적으로 취약했다. 태조 사후, 그의 뒤를 이은 해종과 정종의 치세는 호족과 외척들의 권력 다툼으로 점철되었고 왕은 허수아비나 다름없었다. 이러한 혼란 속에서 949년 왕위에 오른 광종은 호족 세력의 힘을 분쇄하고 중앙집권적 절대 군주제를 확립하겠다는 확고한 목표를 가지고 있었다. 그니를 위해 급진적인 개혁을 단행했다. 956년에는 노비안 건법 노비안 제엠파를 실시하여 호족들이 불법으로 점유한 노비를 해방시킴으로써 그들의 경제적 기반과 사병스빙을 약화시켰고 958년에는 과거제 거주를 도입하여 가문이 아닌 실력과 충성심으로 새로운 관료층을 등용했다. 이 개혁들은 기득권층인 호족들의 격렬한 반발을 불러왔고 광종은 이를 피비린내 나는 숙청으로 제압하며 철권 통치를 펼쳤다. 4.2. 새로운 왕조, 새로운 예술 신라와의 의도적 단절이러한 정치적 대개혁의 시대에 예술 양식의 급진적 변화가 동반된 것은 필연적이었다. 광종은 시각적으로나 이념적으로 자신의 새로운 황제국 고려를 낡은 귀족국가 신라와 단절시킬 필요가 있었다. 만약 그가 신라의 우아하고 정제된 예술 양식을 그대로 계승했다면 이는 신라 시대의 연속성을 인정하는 셈이 되었을 것이다. 따라서 그는 기존의 미학을 전복하는 완전히 새롭고 충격적인 양식을 통해 새로운 시대의 시작을 선포하고자 했다. 신라의 예술이 옛 귀족들의 세련된 취향을 대변했다면 광종의 새로운 예술은 귀족들을 향한 그리고 민중을 향한 노골적인 권력의 메시지였다. 그것은 가공되지 않은 듯한 직설적이고 명백한 힘의 표현이었다. 4.3. 부처의 머리 위에 올린 황제의 관 왕즉불왕지버 사상 광종의 정치적 야망은 스스로를 황제환디라 칭하고 광덕광더 준풍준리과 같은 독자적인 연호를 사용한 데서 극명하게 드러난다. 이은 고려가 중국과 대등한 제국임을 선언한 행위였다. 청성권 교수의 연구에서 핵심을 이룬 주장은 바로 이 황제 이데올로기가 관촉사 미륵의 도상에 직접적으로 반영되었다는 점이다. 관촉사 미륵의 머리 위에 놓인 사각형의 보게바오가에는 황제가 재래시에 쓰는 면류관 및 묘관을 양식화한 것으로 이는 한국 불상 조각사에서 전례를 찾아볼 수 없는 파격적인 도상이다. 이은 부처와 황제를 시각적으로 융합하려는 의도로 왕이 곧 부처라는 왕즉불왕지버 사상의 궁극적인 표현이다. 즉, 이 불상은 단순히 미래의 구원자 미륵을 형상화한 것이 아니라 세상을 구원할 절대자로서의 황제 광종 자신을 미륵과 동일시한 정치적 상징물인 것이다. 실제로 광종의 치세 동안 안성 매살리 석조보살입상 등 황제의 관을 쓴 유사한 형태의 거석불들이 전략적 요충지에 세워졌으며 이는 일관된 정치적 기획의 일환이었음을 보여준다. 4.4. 규모와 장소의 정치학 거석불의 압도적인 크기와 전략적인 위치 선정 역시 강력한 정치적 도구였다. 이 불상들은 주요 교통로나 경쟁 호족들의 세력권이 내려다보는 곳에 세워져 왕의 권력이 미치지 않는 곳이 없다는 사실을 끊임없이 상기시키는 시각적 표지 역할을 했다. 특히 관촉사가 위치한 논산 지역은 구 백제의 심장부이자 태조 왕건이 후백제군을 최종적으로 격파하고 통일을 완수한 역사적인 장소연산화와 인접해 있다. 태조는 이 승리를 기념하기 위해 게테사 카에타이스를 창건하고 삼존부를 세웠다. 광종이 그보다 훨씬 거대한 규모의 관촉사 미륵을 그 인근에 세운 것은 아버지의 위협을 계승함과 동시에 그를 능가하는 자신의 위대한 권위를 과시하고 역사적으로 저항의 기운이 강했던 이 지역에 대한 완전한 장악을 선포하려는 의도였다. 여기에 일부 학자 신은영 등들은 비보사상 비보스상의 관점을 더한다. 태조의 훈요 10조준여 실대어에서 배역의 땅으로 지목된 구 백제 지역의 기운을 누르기 위해 풍수지리적으로 거대한 불상을 세웠다는 사실이다. 이는 관촉사 미륵이 지닌 통치의 도구로서의 역할을 한층 더 복합적인 것을 만든다. 이처럼 관촉사 미륵은 단일한 메시지를 담은 기념물이 아니었다. 그것은 복잡한 정치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여러 층에서 동시에 작동하는 정교한 선전물이었다. 호족들에게는 신성한 권위에 도전하지 말라는 위협이었고 민중들에게는 혼란을 끝내고 새로운 시대를 열 구세주의 도래를 약속하는 희망이었다. 또한 후대와 왕조 자체에는 신라와 단절된 새로운 고려의 문화적 정체성을 확립하고 태조를 뛰어넘는 위협을 과시하는 정통성의 선언이었으며 나아가 국토 자체를 영적으로 제압하려는 통치의 의지였다. 이 불상의 기이함은 바로 이러한 복합적인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고안된 필연적인 결과물이었던 것이다. 제자서장 구원자와 주권자 미륵 신앙의 강력한 힘관 촉사 석조 미륵 고사리상의 정치적 의미를 온전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것이 단순한 불상이 아니라 당대 민중의 삶과 사상을 지배했던 미륵신앙 미르신양의 구체적인 발현이었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광종은 이 강력한 민중신앙을 자신의 통치 이데올로기 속으로 끌어들임으로써 위로부터의 권위와 아래로부터의 열망을 하나로 융합시키는 탁월한 정치적 수완을 발휘했다. 고려 초 미륵신앙은 사회가 혼란하고 백성들의 삶이 고통스러울 때
더욱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 메시아적 신앙이다. 미래의 미륵불이 강림하여 고통으로 가득 찬 이 세상을 구원하고 이상적인 용화 세계론 화실제를 열어두려는 믿음은 남하려 초의 기나긴 전란과 혼란에 지친 민중들에게 간절한 희망의 메시지였다. 이러한 미륵신앙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시도는 이전부터 존재했다. 후고 고려의 궁예는 스스로를 살아있는 미륵이라 칭하며 민중의 지지를 얻으려 했고 백제와 신라의 왕실 역시 미륵신앙을 왕권 강화의 이념적 도구로 활용했다. 민중의 열망이 모인 곳에 권력의 기반이 있음을 통치자들은 잘 알고 있었던 것이다. 광종의 탁월한 전략. 광종이 전국 각지의 요충지에 거대한 미륵불을 세운 것은 바로 이러한 민중의 신앙을 국가적 프로젝트로 전유도하려 한 탁월한 전략이었다. 그는 위로부터 왕은 곧 부처왕 지부어라는 엘리트적 통치 이데올로기를 강요하는 데 그치지 않고 아래로부터 끌어오르던 메시아적 대중신앙을 자신의 정치적 목적과 결합시켰다. 관촉사 미륵은 이 두 흐름이 완벽하게 결합된 지점이다. 이 불상은 민중이 기다려온 구원자 미륵보살의 모습을 하고 있지만 동시에 절대 군주 광종을 상징하는 황제의 관을 쓰고 있다. 그 메시지는 명확했다. 오랫동안 기다려온 구원자는 바로 나, 황제 광종이다. 이은 그의 피비린내 나는 개혁 정치에 대한 민중의 지지를 확보하고 저항을 무마하는 데 매우 효과적인 이데올로기적 장치였을 것이다. 그는 자신의 정치적 프로젝트가 곧 민중의 종교적 염원을 실현하는 과정임을 선포한 것이다. 이러한 전략은 강력한 공생관계를 만들어냈다. 국가의 권위는 민중의 종교를 통해 신성함을 부여받았고 민중이 갈망하던 종교적 구원자는 국가와 권력의 화신으로 현현했다. 이는 단순한 하향식 이데올로기 주의보다 훨씬 정교하고 강력한 통치술이었다. 결론 새로운 시대의 표현적 힘신라의 석굴암 본존물이 통일 왕조의 안정과 조화 그리고 이상적 질서를 완벽하게 구현한 고전주의 미학의 정점이라는 고려의 관촉사 석조미륵보살입상은 그와는 전혀 다른 목표를 향해 나아간 의도적이고 강력한 창조물이다. 이 두 불상의 극적인 차이를 단순히 기술의 퇴보라는 낡고 피상적인 틀로 설명하는 것은 작품이 탄생한 치열한 역사적 맥락과 그 안에 담긴 복합적인 의미를 간과하는 것이다. 관촉사 미륵의 파격은 실패한 모방이 아니라 성공적인 선언이었다. 그 거대한 규모, 의도된 불균형, 그리고 황제의 관을 쓴 전례 없는 도상은 낡은 귀족 연합체제를 무너뜨리고 절대적 황제권을 확립하고자 했던 군주 광종의 의지가 돌에 새겨진 것이다. 그것은 새로운 시대, 새로운 권력, 새로운 국가를 위한 새로운 시각 언어였다. 결국 관촉사 석조미륵보살입상의 가치는 고전적 아름다움의 기준을 얼마나 충족시키느냐에 있지 않다. 그 가치는 혼돈의 시대를 종식시키고 강력한 제국을 건설하려는 한 군주의 야망과 철학을 얼마나 원초적이고 강렬한 힘으로 표현해내는가에 있다. 그 기염과 낯설미야말로 한반도 역사상 가장 극적인 전환기 중 하나였던 고려 초기의 시대 정신을 가장 정직하게 담아낸 표지이며 그 자체로 역사적 진실의 무게를 지닌 위대한 예술이라 할 수 있다. 관촉사 성문 해탈문입니다. 인등을 켜는 공덕. 여기 관촉사라고 한글로 해놨고 여기 해탈문이라고 이렇게 써있네요.
이거 먹고 맞네. 그럼요. 엄청 많이 나와. 아, 이네. 뭐는 이렇게 터지는 거야. 아, 이거 안다 아니야. 불리는 거야. 하는 거 아니고. 불리는 거야.